자, 그럼 이제 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문제 정도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한 이틀에 걸쳐서 한 200문제 정도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또 남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기말고사가 어떻게 보면 창업상담사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시험 문제는 싹 다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죠. 시험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는 예, 어디죠?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싹 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공부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예, 제가 문제도 풀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 예, 다음 중 창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업 상담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내담자에게 적합한 창업 정보를 탐색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능력이나 흥미, 그리고 적성의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스트롱이라든가 창업 진단 검사라든가 창업 적성 검사. 이번에 여러분들 창업 적성 검사 선생님들도 작년에 했죠. 해보면 특히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뭐도 나와요? 예, 추천하는 아이템도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삶과 창업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셔야 되죠. 그리고 내담자의 창업 문제 진단 및 처치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창업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요거는 그렇죠. 창업자가 해야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야죠. 그래서 창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 너무 쉽네요. 이 결정 때문에 틀린 겁니다. 결정 때문에 결정이 오답의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내담자의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이 할 역할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쉽죠?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창업 상담의 과정이 순서대로 바르게 기술된 것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그렇죠. 라포라 그러죠. 상담사와 그리고 제일 먼저 내담자는 그러니까 창업 예비 창업자라든가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담자가 컨설턴트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꾸로 창업자가 이 내담자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순간부터 돈만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예, 안 좋아집니다. 예,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관계, 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관계,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 이걸 라포 형성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라포 형성. 이제 라포라고 표현합니다. 라포 순서 얘기를 하는데 이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먼저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대화법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렇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재라고 표현하죠. 중재. 개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그쵸? 예, 그 사업,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상담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뭐 이건.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창업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창업 관련 심리 검사의 실기 및 해석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창업 관련 이론의 개발 및 강의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강의는 강사가 하고
창업 관련된 이론은 누가 해야 돼요? 교수가 해야죠, 교수가. 그쵸? 그래서 창업 상담사는 밑에 나와 있네요. 창업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창업 지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구인, 구직, 창업 적응,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등 창업 관련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창업 적응이라는 이 구인구직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도태되는데 만약 이 문제 나오면 예, 이거 4번도 맞게 해야 돼. 예, 이것도 거리가 멀어. 요거는 맞아요. 창업 적응이라든가 경력 개발 관련 창업 상담. 요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창업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라면 그거는 창업 상담사가 아니라 강사죠. 강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창업 상담을 위한 목표 설정으로 바르게 기술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창업 상담을 위한 목표 설정. 예. 일단, 목표는 처음부터 높게 설정돼야 돼? 아니죠. 예. 실현 가능해야죠. 아, 여기 나오네요.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3번이 답이네. 목표는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죠. 이게 누구 해야 돼요? 내담자라고 바뀌어야죠. 그죠? 상담자가 원하면 뭐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대립되는 게 아니죠. 양립돼야죠. 양립. 그죠? 대립이 되면 안 되죠. 문제가 참 쉽다, 이런 거는. 자,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어떤 검사의 내용을 다룬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 그리고 판단과 인식. 이게 뭐예요? 이거 MBTI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I와 그리고 I와 E라고 표현했고요. 맞죠? I와 E. 그죠? 그래서 인티저, 아웃 어쩌고 저쩌고 외향성, 내향성.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 이게 아마 T하고 P인가? 예, 이 ISTP.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 8개의 그 성격 특징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요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MBTI는 8개의 특성, 그것도 상반된 특성,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와 감정, 이게 아마 에모션, ESTP. 예. 이게 S와 또 뭐더라? 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쪽은 판단과 인식은 P 플러스 P vs 뭐더라? 하여튼 이렇게 이어지는데 잠시만요. 이거 나도 한번 알아둬야 되겠다. 다시 여기 보시면 찾아볼게요. 한번 궁금해. 저도 이런 건 못 외워요. 찾아봐야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려라. 네, 됐어요. 열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치워야지. 쭉 올리면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거는 네, 창업 적성 검사, 창업 지도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쭉
음. 홀랜드, 그 다음에 MBTI, 예, EI, extroversion, 그 다음에 introversion, 예, 외향형, 내향형, 그 다음에 S와 sensation, 그 다음에 intuition, 감각형, 직관형, 아까 그게 여기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감각형과 직관형, 이게 S와 그리고 S와 I 맞죠? S와 I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메? 왜 이래 이거? 뭐야? 또 이거 왜 이러냐? 감각과 직관 S와 I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 이거 아마 시험 문제를 꽈서 내지는 않는다 그랬지만 사고와 감정이 thinking과 feeling 그렇죠? thinking형과 feeling형 thinking형과 그리고 feeling형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 판단이 J형과 P형 인식형은 P, perceive 예, J형과 P형 이게 J와 P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ITSJ가 나올 수도 있고요. ISTJ가 나올 수도 있고 ESTP가 나올 수도 있고 EIFP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바로 이거는 MBTI다 라는 겁니다. MBTI 예. 그 다음에 초기 면담 시 성공적인 상담 관계를 위해 상담자가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는 듯한 능력. 이게 뭐예요? 예,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상대의 내부 세계에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고 아시겠죠? 자신의 본연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이거는 뭐예요? 진지한 게 아니라 상담자의 길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는 듯한 능력. 이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거꾸로 공감 능력은 뭐냐면 공감 능력은 자신은 그대로 이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은 좀 다르죠. 그죠? 자, 요거는 감정이입이 답이고, 만약에, 자신의 본연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상대의 내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공감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중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라는 게 있죠. 이거는 한마디로 자기 생애 지도를 그려보는 건데요. 이거는 미래의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실제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갭이라 그러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갭이 발생하는데 이게 더 높으면 예, 더 노력을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낮으면 뭐 그건 당연히 달성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계획의 기술을 연습시킨다. 이게 갭 차이를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로 의식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일단 목표 설정은 추구가 되는 거고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가지고 그리고 계획 기술 저기 밑에 나와 있지만 진로 계획의 기술을 연습시키고 그리고 진로 의식을 높여주고 미래 창업에 대한 지식을 확장한다
예, 그런 내용들은 없네요. 그죠? 4번이 답인 것 같아요. 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러의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전망 개입은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이들 중 미래를 현심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렇죠. 코틀러의 원형 검사는 방향성, 그러면 뭐예요? 미래지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걸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두 번째,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예. 변별성은 뭐예요? 예,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방향성은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변별성과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다? 아니면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하는 데 있다가 변별성이고, 그리고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 간 기법을 실습하여, 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예, 통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합성. 그래서 통합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와 현실을 같이 한다? 이거 2번이 답인데 왜 3번을 해놨지? 예, 이거 2번이 답입니다. 다시, 이들 중 미래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뭐예요? 변별성입니다. 변별성. 이거 잘못 썼네. 자, 요거는 다시요. 요거는 2번이 답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해놨지 얘네들. 요거는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코틀의 원형 검사지 세 가지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원의 상대적 배치에 따른 시간관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중복되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 원은 시간 차원의 연결을 의미하며 구별된 사건의 선언적 흐름을 뜻한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완전히 중첩된 원들은 시간 차원의, 그렇지, 통합입니다. 이거는. 예, 통합이고, 부분적으로 중첩된 것은 시간 차원의 것도 통합을 의미하고요.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것은 시간 차원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고립. 예, 이건 맞아요. 4번. 다음에 다음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설명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상담 기법,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구조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딱딱딱딱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걸 구조화라고.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방향 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랑 나랑 상담을 하려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구조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홀랜드의 성격 유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홀랜드는 성격 유형을 6가지로 나눠서, 예, 측정을 했었죠. 예, 이거는 현실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뛰어나며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맞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대인관계에 뛰어난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인 사람은 일단 그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활동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틀렸다. 예술적인 사람은 당연히 창의적이고 신비적이면 어쩌죠. 관습적인 사람은 다소 보수적이고 사무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을 선호, 당연한 거고, 탐구적인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과제지향적이다. 예, 이것도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2장입니다. 2장.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뭘까요?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요구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쵸? 예. 이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사용 가능한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 훈련 프로그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게 2번이네. 훈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훈련 개발이 사용 가능한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1, 2, 3,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요구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경력 개발의 종업원들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제도는 어떤 거겠어요? 다양한 직무를 경영하게 하려면 돌려야지 뭐. 그죠? 돌려야죠. 직무순환제입니다. 그렇죠? 직무순환제는 이런 단조로움과 권태 등도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기능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자 특성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대상자의 특성이 파악이 이러냐, 특성이 파악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당연히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도 되게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기.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게 적합하게 맞춤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더 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그 대신 이제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응징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답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대상자 모두에게 이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후견인 제도, 그 다음에 직무순환,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무평가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4번. 직무평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는 이제 멘토 같은 걸 후견인 제도라 그러고요. 훈련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 수요 파악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직무순환은 말 그대로 자꾸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직무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업 전환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나이와 건강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직업을 전환하는데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다. 예, 이건 아니죠. 예, 창업하는데 아동기까지 이렇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왜 들어가? 예,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라든가 지인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내담자가 직업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다, 좀 기술과 좀 멀다 라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유도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중 창업의식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왜 이렇게 오타치가 많아?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 중 창업의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창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창업 태도,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출신 성분?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창업에 대한 의견, 의지입니다. 이게 가치, 의지, 태도, 출신 성분은 아니고요. 3번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시대, 구조조정 시대의 경력 개발의 방향으로 틀린 것은 조직 구조의 수평화로 개인의 자율권 신장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제품, 개인의 숙련주의가 짧아져서 그렇죠. 자꾸 짧아집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경력 개발은 단기 연속 학습 단계로 이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워낙 숙련주의가 짧아져서
단기적으로 개발은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평생학습.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평생학습으로의 경력 개발이 지금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번화의 기회가 많아져서 조직 내 수직적 이동과 장기 고용이 용이해진다. 반대죠. 반대죠. 예, 조직 내 수평적 이동과 단기 고용이 용이해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린 얘기다라는 거고요. 다음 성인기에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예, 성인기에 직업 전환을 왜 촉진할까요? 뭔가 경영 목표를 바꾸는 촉진 요인이 뭔가?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전체 노동인구 중 젊은 층이 비율이 적은 경우에 그렇다? 아니죠.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두 번째,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이면 못하러 직업 전환을 해. 그죠? 세 번째, 단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의 상태의 경우도 네,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이면 당연히 평생 이렇게 있는 자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를 좀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면 불안정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젊은 층이 많은 경우에 직업 전환을 촉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을 전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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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담자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도 맞는 얘기 같아요. 두 번째, 새로운 직업에서 성공 기대가 있는 성공을 기대하는 수준이 높을 때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세 번째, 창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도 창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탐색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번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업에 대한 애착 수준. 이거 글쎄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창업 전환 시 상담사가 아무리 창업 전환을 유도하려고 해도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다면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될 직업에 대한 성공 기대 수준이나 기존 직업에 대한 애착 수준보다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탐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왜 이걸 4번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상하네요. 요거 1번이 답입니다. 요거는 1번이 답입니다. 1번. 1번이 답입니다. 요거는 1번. 그 다음에 다음 경력개발 단계 프로그램 중 계속 승진이 되어 임원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승진이 되지 않아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승진이 안 돼가지고 그 조직에 계속 머물고 있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초기 경력 아니죠. 말기 경력, 제도전 경력, 그 다음에 중기 경력. 뭘까요? 때려 맞춰도 말기 경력이네. 그쵸? 예. 계속 승진이 되어 임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승진이 되지 않아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요소. 뭐예요? 말기 경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기 경력. 또 이렇게 올렸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계속 승진이 되어서 임원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승진이 되지 않아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기 경력은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로, 예, 역할들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를 중기 경력이라고 그러고요. 초기 경력은 새로운 조직에 입문을 했다 또는 빠른 조직 정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경영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며, 예, 더 나아가서 조직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적성을 평가하고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이 초기 경력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계별 프로그램은 초기 경력과 중기 경력, 말기 경력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말기 경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한 창업 상담 기법과 그리고 경력 개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한 두 문제 정도가 답이 오답인 것 같아서 일단 고쳤습니다. 요거부터 제가 다른 예로 저장하기 누를까요? 예, 저장하기 한 다음에 요거를 제가 지금 그 이클래스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